이 양분의 기량, 상승작용인데요. 기량이란 말은 억제, 상승이라는 것은 같이 높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 그림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과의 재배에 있어서 이 그림만 알아도 시비를 절감할 수 있고 단풍 사과 재배를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이 빨간색은 기량작용, 억제하는 작용이고요. 이 파란색은 상승하는 작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그림에 보면 망간, 칼슘, 규산, 구리, 마그네슘, 아연, 질소, 붕소, 인, 철, 가리 이런 원소들이 있는데요. 이 칼슘을 보면 칼슘하고 이 가리, 이 빨간색 기량작용합니다. 서로 억제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5월 하순의 추비로 가리를 많이 주면 이 가리하고 칼슘하고 억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리가 많으면 칼슘이 적어져 가지고 고두병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가리가 또 많으면 이 질소를 억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마라든가 비가 많이 오고 질소를 갖다 많이 줬을 때 질소를 억제해야 되겠다 하신 분들은 황산가리를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리하고 질소하고 억제 작용을 한다. 또한 이 파란색은 상승 작용인데요. 이 마그네슘은 마그네슘을 많이 주면 질소도 같이 증가를 합니다. 그리고 이 마그네슘이 많으면 이 가리를 억제를 합니다. 억제. 또한 칼슘도 억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그네슘, 칼슘, 이 가리는 가장 중요한 사과밭에서 꼭 알아야 되는 이 세 가지의 균형을 꼭 유지를 하셔야 됩니다. 단풍 사과 재배에 있어서 토양 시비가 가장 중요합니다. 토양 검사는 7월 하순부터 8월 상순에 검사를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밑거름, 웃거름, 가을거름을 주는데요. 밑거름 주고 나서 우리가 웃거름을 주는데 5월 하순부터 6월 상순에 보통 우리가 황산가리를 줍니다. 그러나 수세가 약하다 싶으면 NK 비료를 줘도 상관은 없습니다. 또한 가을거름을 우리가 수확 후에 가을거름을 줍니다. 그런데 조생종 같은 경우는 요소를 주시고요. 만생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수확 후에 연면시비로 줍니다. 그러나 이것도 주는 것도 포장에 따라서 내 밭이 수세가 세고 영양분이 충분하다 싶으면 줄 필요가 없고요. 약간 부족하다 싶으면 연면시비라든가 조성종 같은 경우는 바닥에 시비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연면시비입니다. 우리 농업인이 가장 좋아하고 현혹되는 것이 연면시비입니다. 연면시비는 원래는 토양시비의 보조수단입니다. 뿌리 기능이 안 좋을 때 생리장애 대책이죠. 그래서 단 생리장애 초기에는 우리가 연면시비를 하면 괜찮지만 생리장애가 이미 와버렸을 때는 연면시비를 해도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살포가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연면시비는 개화 전에 료소라든가 붕산, 장마 전에 고토라든가 칼슘 연면시비, 그다음에 장마 끝나고 칼슘, 수확 15일 전에 칼슘 이렇게 해서 연면시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다양한 원소 흡수 기간은 영양분마다 다르기 때문에 살포 간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칼슘을 살포를 한다. 그러면 살포 칼슘 흡수 기간이 4일에서 7일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2회, 3회 칼슘을 방제할 때는 꼭 7일 간격을 넘어서 그렇게 살포 간격을 준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풍 사과 전략입니다. 6.25. 6.25는 다 아시죠? 우리가 1950년도에 6.25가 일어났는데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가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을 못합니다. 그래서 모든 마무리는 6월 25일 이전에 끝내야 됩니다. 시비도 끝내야 되고요. 단 칼슘제는 제외하고 우리가 질소, 봉산이 아니고 붕산입니다. 칼슘, 마그네슘은 6월 25일 이전에 끝내야 되는 겁니다. 절대로 질소라든가 마그네슘은 살포를 금지하겠고요. 적과도 우리가 6월 25일 이전에 끝내야 되는 겁니다. 1차 적과 2차 적과까지. 우리가 적과가 3차까지 있는데 1차 적과는 칡과를 솟는 것이고 또한 거리 적과까지를 1차 적과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2차 적과는 나무에 대한 연면적 지수. 그래서 2차 적과까지 우리는 6월 25일 전에 모두 끝내야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뜨고 있는 것이 디지털 농업인데요. 이제 영농일지를 활용을 해서 데이터를 참고를 하시면 가장 좋습니다. 농업의 달력이 많이 있는데요. 3년치 농업 달력을 가지고 이것을 하나의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내가 과거에는 어떻고 현재는 어떻고 앞으로 미래가 어떨 것이라는 것을 자료를 참고하시면 매우 좋습니다. 농협 달력 같은 경우 왜 좋냐면 24절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달력 밑에에 농촌진흥청에서 발간한 표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활용을 하시면 상당히 좋습니다. 사과는 잎농사라고 합니다. 8월까지 녹색, 8월 하순부터는 연녹색, 10월 달부터는 단풍이 들기 시작해가지고 11월 달에 낙엽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남원 관내에서는 12월 달이 돼도 잎이 녹색으로 남아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서리 위에서 탄다든지 아니면 그대로 남아있고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과는 잎이 떨어지면서 자발 휴면이 되고 봄에 타발 휴면이 돼야 정상적인 생리작용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문경이라든가 일본 같은 경우는 단풍이 들고 낙엽이 되는 사과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비 관리를 잘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항상 약간 부족하게 그것을 꼭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수원 조성 순서입니다. 계획, 기반 조성, 배수 시설, 토양 개량, 토양 안정화, 지주 시설, 제식, 수분 수온식, 제식구 관리가 이렇게 있는데요. 계획을 과수원을 조성하기 전에 한번 상담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남원시 농업기술센터의 과수 담당자라든가 주위에 농사를 잘 짓고 있는 사람하고 한번 상의를 한번 해보시고 난 다음에 기반 조성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땅 정리라든지 너무 모래땅이면 질흙을 넣어서 토양 성질을 사양토라든가 양토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배수가 안 되면 암거 시설을 한다든지 토양이 산성이면 석회라든가 석회 고토를 넣어가지고 pH를 6에서 6점으로 맞춘다든지 녹비작물, 수단글라스라든가 호미를 심어서 땅을 한번 갈아엎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다음에 지주를 설치를 하고 제식을 합니다. 홍로가 됐든지 후지가 됐든지 그러고 난 다음에 수분수를 꼭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과나무를 심고 난 다음에 꼭 물을 충분히 주시고 1년 동안은 검정 비닐로 멀칭을 해주는 것이 수분 스트레스도 감소가 되고 잡초 피해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사과 정식입니다. 사과나무는 한 나무 한 나무 심을 때 고추 심듯이 대충 심는 것이 아니고 정성을 다해서 심어야 됩니다. 정식 전에 뿌리옥병 걸린 것 제거하고 너무 굵은 뿌리는 자른 후에 소독을 하고 정식 전에 대목 길이를 조정을 하여 품종에 따라 다르지만 홍로라든가 아리수는 대목 노출 길이를 10cm, 후지는 20cm를 권장합니다. 또한 정식할 때 가급적이면 삽으로 심으시길 바랍니다. 간혹 굴삭기로 심으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처음에 심을 때는 좋지만 나중에 이게 땅에 꺼져가지고 거의 대목이 묻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삽으로 정식을 권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물을 충분히 주고 난 다음에 토양으로 피복하고 검정 비닐로 멀칭을 하시기 바랍니다. 결실 불량의 원인이 있습니다. 재배적인 요인이 있고 기상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배적인 요인으로는 수분수 부족, 매개곤충 부족 있으며 기상적인 요인으로는 저온, 강우, 바람 세기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 인공수분을 필수적으로 해야 됩니다. 가급적이면 손으로 하는 것이 좋고요. 요즘에는 드론으로 인공수분을 하고 있습니다. 좀 이따 청송에서 받은 자료인데요. 드론으로도 일부 효과가 있습니다. 단지 꽃가루양이 좀 많이 들어가는 것 뿐이지만 이제는 생략화 시대가 도래되었습니다. 드론 한 대 가격이 3천만 원으로 20리터를 살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드론을 활용한 비료 살포 동영상이 되겠습니다. 5번 모드가 보셨습니까? 할때 조심하세요. 이 자료는 청성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제가 받은 자료인데요. 청성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드론을 활용해 가지고 인공수분을 실증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작년에. 연구 방법은 후지 M9, 10년생, 청성군 농가 포장, 조사 내용으로는 결실률, 정형과율, 종자수, 과실 특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리 방법은 7가지로 했는데요.
드론으로 수간 상부를 뿌리고요. 그다음에 열간, 그다음에 물살포하고 드론, 그다음에 드론하고 방임수분. 방임수분이라는 것은 망을 피복을 안 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손 플러스 방임수분, 방임수분이 되겠습니다. 처리횟수는 2회 정도 있고요. 화분량은 한 1회당 80g입니다. 근데 손 같은 경우는 한 30g 정도밖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수분 방법별 처리 전 개화 상태인데요. 좀 4월 25일하고 5월 2일 날 조사를 했습니다. 드론에서 꽃이 좀 많았고요. 일반 손이라든가 방임 수분 같은 경우는 꽃이 좀 적었습니다. 착과수하고 결실률을 조사했는데요. 이 데이터에 A라는 것이 쓰여 있는 것은 DMRT 검정인데 효과가 좋다는 뜻입니다. A는 B보다 높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드론하고 이 방임 수분이 중심화 결실이 가장 높은 것이 손에서 가장 높았고요. 손하고 이 방임 수분에서 가장 높았고요. 그다음에 총 결실률 같은 경우는 방임 수분하고 손 플러스 방임 수분이 가장 높았습니다. 수분 방법에 따른 과실 크기 및 과형 지수입니다. 드론 열간에서 8.15 가장 높았고요. 과형 지수는 물 살포 플러스 드론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종자 수 같은 경우는 드론하고 방임 수분에서 종자가 8개 정도 8.1개로 가장 높았습니다. 수분 방법에 따른 과실 특성입니다. 과중하고 당도는 이 손처리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그 다음에 경도는 드론하고 방임 수분에서 가장 높았고요. 착색도는 물살포하고 드론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과실 크기 분포입니다. 이것은 손으로 인공 수분한 것이 크기가 가장 높았고요. 그 다음에 손하고 방임 수분에서 균일하게 큰 과일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드론은 과일이 좀 작은 것이 분포도가 높았습니다. 특히 251에서 290g 이쪽에 분포가 높았습니다. 사과나무 가지와 눈의 종류입니다. 이것은 그림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실제 사과나무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거 3년생 가지이고요. 이것이 2년생 가지입니다. 2년생 가지에서 이렇게 꽃눈이 생깁니다. 꽃눈이 생긴 이게 결과지인데요. 끝허리가 정화라고 그러고 여기서 꽃이 생기는 게 애가라고 합니다. 애가는 홍로에서 많이 핍니다. 근데 이게 많이 피는데 애가에다가 과일을 달면 상품성이 떨어집니다. 이 2년생 가지에서 이 단과지 5cm 이하 가지를 단과지라고 하는데 이것은 꽃이 피고 난 다음에 꽃을 따버리고 내년에 다시 결과지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3년생 가지에서 올해 과일을 달았고요. 과일을 다는 적에서 다시 과대지가 나온 겁니다. 이 과대지는 이 과일을 달았을 때 바로 과대지가 나오는 건데요. 적과를 빨리 하면 이 과대지의 꽃눈이 되고요. 적과를 늦게를 하면 꽃눈이 된 것이 아니라 잎눈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적과는 빨리 하시는 게 가장 좋다. 수정 후에 5주 이내에 꼭 적과를 끝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이 가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이것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것은 아까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과대지입니다. 올해 과일을 달아 먹었고 과대지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과일을 달아 먹고 과대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과지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가 과일을 다실 때 20cm가 가장 좋은데 이게 과일이 달린 부분을 꽃눈으로 남기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이렇게 바로 이 결과지에 있는 꽃눈을 남겨서 전정을 하시면 훨씬 더 상품성이 있는 과실이 생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과지가 수평이 되도록 전정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